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소지가 크다며 줄곧 반대했던 대법원이 국회 법안 처리 예정일을 며칠 앞둔 어제 갑자기 자체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설정하겠다는 내용의 예규안을 발표했죠. 그러자 여당에선 시간만 끌던 조희대 사법부가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뒤늦게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우롱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겉으론 대법원이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제목으로 뭔가를 내놓은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 구성이나 영장 전담 법관 추천 등에 개선된 점이 없다며 다음 주에 그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첫 소식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가 위헌 요소를 제거한 대안이라 주장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든 것처럼 이 대안은 이제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입법부가 사법행정의 핵심인 사건 배당에 개입해 상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위헌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1년이 훨씬 지나서 이 예규 하나 내놓고 국민 저항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위헌 소지가 없어요. 위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체크하고 이야기한 거고 여러분들도 양심에 손을 얹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를 두고 정치권은 다음 날까지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을 우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12.3 내란 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이 질질 끌었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는 내규를 내놓았으니 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대법원 예규를 바탕으로 내란 외환 사건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구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원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피고인이 그보다 이틀 먼저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겠다는 재판부에 선고 연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날 1심 선고만 없다면 곧 풀려날 수 있다는 예상이라도 했던 건지 윤 피고인은 직접 재판부가 불의의 일격을 가했다며 열변을 토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6일에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6일 선고를 예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 오늘이 결심 공판 전 마지막 재판이었는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고 결심 공판이 잡혀있는 26일 오전에 증인 신문도 다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26일 오전에 다시 소환해서 신문하고 오후에 그 이후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떠신가요? 선고를 늦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을 2026년 1월 16일로 지정하셨고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철회하여 부동의할 기회조차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4번이나 발언권을 얻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먼저 결론이 나야 한다는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선고 일정은 불의의 공격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130명 증인 신청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내란 특검 측은 12.3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드러나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차례 변호인 사무실 연락을 해서 열람 등사를 안내하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달 가까이 지나서 공판 준비기일 1회기일 5일 전에야
열람등사를 신청하셨는데 재판부는 초기엔 사건을 6개월 안에 종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지만 특검이 증인을 철회하고 절차에 협조해 종결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한 뒤 기존에 밝힌 재판 일정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단 다음 기일인 12월 26일에 원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그 첫 번째 판단이 약 한 달 뒤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경찰이 통일교의 금품 살포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답변이 6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자며 뜻을 모았는데요. 장슬기 기자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2%는 통일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단 22%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6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검 도입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찬성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양당은 추가 협상을 거쳐 다음 주쯤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아직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사항이고요.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아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이 진영 문제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며 주말 사이 국민의힘과의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이르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언과 설, 주장 이런 것들에 의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한다고 해서 금방 새로운 것에 대한 특검을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중인 전재수 의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또 다른 민주당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추가되면 특검 수용 압박은 점차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팀이 한국은행 본부를 수색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권하는 관봉권 묶음에 담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특검은 자료 검토를 마친 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에서 압수한 관봉권의 띠지가 사라진 사건을 수사하는 관봉권 쿠팡 특검이 오늘 한국은행 발권국을 찾았습니다. 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해 관봉권의 제조와 분류 및 보관, 지급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띠지하고 스티커에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요.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이 전 씨의 집에서 찾은 한국은행 관봉권은 모두 5천만 원. 5만 원권이 100장씩 띠지에 묶여 비닐로 포장돼 있었고 한국은행 기기번호와 담당자, 책임자, 바코드가 담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띠지에 적힌 날짜는 2022년 5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사흘 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압수품을 확인해 봤더니 이 띠지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띠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달을 했고 압수물 담당은 그게 이제 현금 액수만 중요하지 띠지가 중요한 것은 인식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감찰과 수사에 착수한 대검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이 밝혀야 할 첫 번째 의혹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직적으로 띠지를 없애려 했는지입니다. 관봉 형태로 밀봉해 시중은행에 공급된 돈이었던 만큼 띠지 실물을 통해 전 씨에게 돈을 건넨 누군가를 파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의혹입니다.
한국은행은 띠지가 있다고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된 현찰인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를 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은행에 가서 어떻게 유통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있습니까? 띠지에는 그 정보는 없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들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